네, 안녕하세요. 축구생각입니다. 주말에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난 회차는 좀 정배 위주로 나오면서 좀 당첨자가 많이 나왔었죠. 저도 이제 10개에 적중이 되면서 아쉽게 등수에 들진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최근 이제 제가 분석했던 거 보면은 좀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주는 이제 또 EPL과 라리가 경기들이 들어온 상황인데, EPL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경기들이 있었습니다. 뭐 라리가 팀들도 그런 팀들이 있었고,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스쿼드가 두터운 팀이 저는 더 유리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회차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좀 최대한 간단하게 결과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라스팔마스 대 바이돌리드의 경기입니다. 라스팔마스는 14위, 바이돌리드는 2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이제 라스팔마스가 홈일 때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특이점이 있겠고요. 라스팔마스는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. 근데 뭐 바이돌리드도 생각보다 순위에 비해서 그렇게 컷까지 포함을 하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긴 한데 사실 지금 순위 자체가 많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. 근데 저는 일단은 라스팔마스가 제가 좀 라스팔마스를 좋게 보는 팀이긴 합니다. 제가 뭐 항상 분석 때 말씀을 드리지만 이 크로스에 대한 공격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역습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괜찮은 팀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돌리드보다는 유리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. 홈에서의 경기고 최근에 흐름도 좋고 득점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살아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라스팔마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이렇게 하위권 물론 뭐 바이돌리드가 순위적으로 꼴찌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하위권 팀들이 좀 더 안 좋은 팀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되고 그리고 투표율이 높게 잡히면 이변이 나올 때가 저는 좀 많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최근에 라스팔마스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더 낮은 배당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이 경기는 좀 이변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배에 가까워 보이는 경기지만 승무 투픽으로 좀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지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라스팔마스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경기 빌라 대 사우스햄튼. 이 경기 뭐 빌라가 최근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. 최근에 흐름들을 놓고 보면 사우스햄튼이랑 비슷해요. 그만큼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최근에 아스톤 빌라인데 일단 주중 경기 때 브랜드퍼드를 잡아내고 이제 좀 안 좋았던 분위기 최근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던 아스톤 빌라가 오랜만에 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에 좀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주중 경기에서도 첼시에게 대패를 했죠. 뭐 첼시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지금 이 경기는 사실 분석이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빌라가 좀 너무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배당도 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고 빌라가 안 좋은 상황은 맞지만 주중 경기 때 이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또 사우스햄튼과 비교할 팀은 아니기 때문에 빌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3번은 이제 브랜드퍼드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. 순위는 비슷합니다. 11위와 12위에 위치하고 있는 두 팀이고 맞대결에서는 뉴캐슬이 좀 압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었죠. 최근 5경기 동안 5연승을 하고 있을 정도로 좀 브랜드퍼드 상대로는 좀 강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뉴캐슬에게 좀 다행인 점은 최근 흐름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리버풀 상대로 주중 경기 때 무승부를 만들어냈고
또 3골이나 득점을 한 부분들, 그리고 지난 경기 때도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저는 뉴캐슬도 찬스는 분명히 좀 많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나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의 뭐 이런 역습에 좀 무너지는 모습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저는 뉴캐슬이 이 주중 경기 때 리버풀에게 패배하지 않은 부분은 저는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반면에 브랜트퍼드는 아스톤 빌라에게 패배한 부분이 저는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, 사실 지우고 싶을 정도로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긴 합니다. 그래서 무승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근데 이 두 팀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사실 두 팀 다 브랜트퍼드도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좋기 때문에 뉴캐슬은 좀 결정력이 좀 최근에 아쉽긴 하죠. 근데 뭐 이 스쿼드 자체가 워낙에 좀 부상자는 많지만 좋은 팀이기 때문에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승패 쪽이라면 뉴캐슬이 좀 원정이라는 점은 불안하긴 하지만 브랜트퍼드 상대로 강했었던 모습들과 이 주중 경기에서의 그런 분위기,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뉴캐슬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브랜트퍼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은 이제 베티스 대 바르셀로나. 베티스는 10위, 바르셀로나는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바르셀로나가 좀 압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베티스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. 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라스팔마스에게 지난 주말 경기 때 2대1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바르셀로나에게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베티스가 최근에 다시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, 그리고 주중 경기 때도 바르셀로나가 마르카 상대로 좋은 모습들, 또 더군다나 원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패배 후에 다시 또 연승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베티스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5번은 맨유 대 노팅엄. 이 경기를 지울지 승부 투픽을 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였고요. 일단 맨유는 13위, 노팅엄은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순위는 노팅엄이 훨씬 더 높은데 지금 배당은 좀 반대로 맨유에게 굉장히 낮은 배당이 책정이 됐죠. 일단 맞대결에서의 좀 이 맨유가 좀 너무나도 강했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, 맨유의 최근의 흐름이 괜찮아요. 뭐 아스날 상대로 좀 맥없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 홈에서는 감독 교체 후에 지속적으로 연승하면서 좀 좋은 부분들을 확실히 홈에서는 가져가는 것 같아요. 그러한 부분 때문에 노팅엄 상대로도 제가 항상 뭐 노팅엄 이번 시즌 경기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맨유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아요. 흐름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력도 저는 노팅엄이 원정이라면 그 노팅엄이 강팀 상대로는 힘을 발휘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. 그리고 수비에서의 최근에 좀 불안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맨유가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통이라면 무승부 쪽을 조금 더 중점을 둘 것 같긴 합니다. 6번은 이제 지로나 대 레알의 경기고요. 레알은 2위, 지로나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알이 2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겠고요. 레알이 최근에 좀 흔들립니다. 주중 경기 때도 빌바오 상대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좀 최근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음바페의 부분들도 좀 그런 것 같고, 음바페의 영입은 지금 뭐 좋은 영입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아직은 적응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, 일단 저는 이 레알이 저는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경기입니다. 또 투표율도 70%가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60%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로나 상대로 좋았었던 전적은 분명히 있지만 레알이 좀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들이나 지로나도 어쨌든 공격에서의 부분들이 다시 좀 저는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최근에는 좀
이 컵 경기 포함해서 조금은 흔들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홈에서는 그래도 지루나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투표율도 좀 낮게 몰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알 쪽으로 좀 많이 몰렸어요. 확실히 이 체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경기는 저는 레알을 가져가는 게 더 좋은 판단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지루나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7번은 이제 레가네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우겠습니다. 일단은 뭐 승무패 그 맞대결의 전적도 비슷했었고 흐름은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저는 원정에서의 소시에다드를 크게 믿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레가네스가 좀 이변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투표율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라서 원래 이러한 경기들을 잘 지우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이 너무 좀 승무패가 많이 느껴지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어쨌든 전체적인 밸런스 그리고 수비에서의 부분들 모두 소시에다드가 좀 좋고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득점력까지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소시에다드의 투표율이 조금 더 몰렸어야 되는 경기고 그리고 배당도 더 낮게 측정이 됐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반대의 결과가 좀 생각보다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 레가네스가 보여주는 모습들에서 소시에다드의 저는 득점력이 완전히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또 더군다나 원정이라면 저는 레가네스가 이길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를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8번은 플럼 대 아스날인데 플럼이 좀 이 공격에서의 부분들은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기복이 좀 심하고 그리고 수비에서의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스날이 그걸 놓칠 만큼의 경기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좀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변을 본다면 좀 승패 방향을 보고 있어서 플럼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경기는 플럼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9번은 이제 입스위치 대 본머스의 경기고요. 입스위치는 18위, 본머스는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는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좀 완전 과거의 결과이긴 하고요. 흐름은 이제 입스위치보다는 확실히 본머스가 더 좋은데 본머스가 또 홈에서 토트넘을 잡아냈어요. 그리고 지금 흐름도 지금 본머스와 입스위치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본머스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 경기도 좀 본머스의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입스위치가 제가 시즌 초반에 계속 경기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발렌시아 같아요. 한마디로 좀 경기력에 비해서 득점이 좀 너무 안 나오고 그 결과도 좀 안 좋고 그리고 또 이 수비에서의 부분들도 좀 실점하면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본머스가 선제 득점을 한다면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드린 배당이 좀 높고 그리고 투표율이 생각보다 저는 본머스에 좀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본머스에 좀 많이 몰리진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이 본머스도 저는 좀 수비적으로는 공격에 비해서 수비는 좀 불안한 팀이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입스위치가 무승부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력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입스위치의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번은 이제 레스터 대 브라이튼인데 최근에 브라이튼이 지금 5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좀 브라이튼이 개인적으로 플럼처럼 좀 최근에 좀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주중 경기에서도 이제 플럼에게 3대1로 대패를 했죠. 그리고 또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사우스햄튼 상대로 무승부로 좀 비기는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했고요. 최근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특히나 수비에서의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대응이 좀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측면에 대한 공간들도 좀 수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.
레스터는 주중에 웨스트햄 상대로 지난 주말에 웨스트햄 상대로 승리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레스터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웨스트햄이 좀 최근에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 경기 전까지 최근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던 레스터이고 수비에서의 너무나도 불안한 부분들이 많아서 브라이튼이 최근에 경기력이 떨어진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레스터 정도는 잡아낼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레스터의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11번은 이제 빌바오 대 비아레알인데 이 경기는 지금 비아레알이 최근에 좀 아쉬워요. 좀 득점은 지속적으로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특히 좀 수비에서의 저는 좀 밸런스가 최근에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즌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흔들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빌바오가 연승을 너무 이어나가면 무승부가 뜰 때가 좀 많긴 해요. 또 워낙에 좀 무승부를 많이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무승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. 왜냐면 비아레알도 최근에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연속으로 컵 경기 제외하면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저는 경기력이나 흐름이나 최근에는 빌바오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빌바오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투픽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승무 투픽을 고민을 했었던 경기인데 비아레알이 이길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경기는 단통 쪽으로 좀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. 12번은 이제 토트넘 대 첼시인데 토트넘이 좀 복병이에요. 이렇게 좀 강팀들 뭐 특히나 맨시티 상대로 좀 이길 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물론 뭐 그때는 맨시티가 뭐 최근에 성적이 안 좋긴 했지만 일단은 본머스에게 졌어요. 토트넘 뭐 원정이긴 했지만 반면 첼시는 지금 흐름을 너무 좀 잘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요새 좀 잭슨이 다시 살아나면서 좀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뭐 팔머도 여전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첼시는 수비도 안정되어 있고 득점에서의 부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. 반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몰아넣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저는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첼시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토트넘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3번은 오사수나 대 알라베스고요. 이 경기는 일단 알라베스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홈일 때는 좀 생각보다 이변을 좀 잘 만들어내는데 이게 원정이라서 이변을 좀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투표율에 비해서 배당이 너무 몰려서 원래는 오사수나 승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배당이 너무 몰렸다, 그 투표율이 너무 몰렸다, 그리고 배당이 너무 높다,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경기 지금 알라베스의 최근의 수비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오사수나의 승이 가까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2점대가 가까운 배당,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아틀레티코 대 세비야.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을 가져가겠습니다. 세비야가 뭐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홈에서의 경기였다면 좀 이변을 고려했겠지만 원정이라면 아틀레티코가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. 저는 또 승무패와 포르투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